이건 협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발언의 전체 맥락을 보면 결국 중국과 절연할 거냐, 뭐 절연하고 살 수 있냐,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네. 미국이 관련돼서 이런 메시지를 뭐 친중 메시지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은 결국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 외교인 것이지 사실 어떤 국가와 뭐 반드시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유연하게 외교를 하겠다. 결국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주의 외교를 하겠다라는 모습들을 얘기해 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좀 미국 측에서도 이 메시지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에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특히 그 과정에서 전 정부가 했던 합의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 정부의 합의 이 부분 존중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본에서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일본 내부에서는 이게 반일 정서나 이런 부분들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나 우려도 있었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 정부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을 놓았다라는 부분들이 일본 내부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미국 측에서도 지금 한일 정상회담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 이 부분을 아마 평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근데 저는 그 네. 말씀이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뭐 역대 정부에서 안 했나요? 그걸 하다 보니까 한미 동맹을 우선시하고 경제적으로도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우선시하는 게 여태까지 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 정부 비판하고 보수 정부 비판하기 위해서 뭐 쉐쉐 발언하고 이러면서 전혀 다른 듯이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전 정부의 성과는 존중한다. 그냥 계승하는 거 할 거면 전 정부에 대해서 왜 공격했었죠?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할 것 같으면 선택을 왜 합니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내몰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냐 중국이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대만과의 갈등 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네. 그런 유사시에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 대해서 이 가용 자산이 가는 거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실용주의 외교를 하겠습니다. 이쪽 저쪽 국익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그거 들어주나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러니까 그 강론에 대해서 알맹이 아무것도 없이 실용주의입니다. 국익 중심입니다. 이러니까 자꾸 그런 입장 표명에 대해서 내몰릴 것이다라는 걱정이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또다시 뻔한 얘기로 하고 있으니까 아, 대책이 없구나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저질러 놓은 본인의 정치적 과오로 인해 가지고 후과를 치른다. 쉐쉐 발언 안 했으면은 이런 일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축전이 그렇게 늦었을까요? 네. 어렵게 나온 축전에서도 중국의 개입이 우려된다 이런 메시지 나왔을까요? 중국에서 지금 다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도 이게 나오면 또 소고기나 쌀에 대해서 민주당이 했던 거에 대한 후과가 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또 선동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질까 봐 그거에 대해서 또 지켜야겠죠. 그러다 보면 또 지난번에 투자금 우리나라 이제 국가 경쟁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줬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거보다 지금 더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쌀하고 소고기에 대해서 또 지켜야겠으니까 민주당이 자가 모순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럼 또 돈으로 때워야 될 거거든요. 방위비 증액하고 투자금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자기의 정치적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꾸 국민의 피해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용도 아니고 국익도 아니다. 이런 비판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아니 우리 구 변호사님은 지금 그냥 다른 거 같은 평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 명운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완전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비난을 오신 분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태도 버려야 돼요. 그게 지금 현재 대단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일반 대선 때처럼 상대방 보고 비판하는 걸로 들리기 때문에 좀 그런 행동은 자제해라. 제가 감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국익 중심이 우선되기 때문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얘기는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민주당 쪽이나 이런 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태도일 것 같으면 과거에 뭐 모자를 무얼 썼네, 뭐 방명록에 오른쪽 썼네, 왼쪽 썼네 가지고 외교 참사 이런 얘기는 국익에 도움이 됐었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안을 마련했어야 됐다라는 얘기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어요. 쉐쉐 발언이라는 거 나중에 후에 후폭풍에 대해서 감당할 책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상을 하시면서 발언하시는 게 맞습니까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는 그때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니까 과연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플랜이라는 게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안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불안감이 있고 그걸 마련해야 된다는 요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입 다물어 달라라는 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 정부를 무엇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알 권리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런 태도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제가 자꾸- 정보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하니까 우리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정보를 놓고서 어떤 거에 대해서 필요한지를 논하는 게 이 자리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 회담으로 날아가는 사람한테 과거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그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원론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